안녕하십니까. 저는 실학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일하고 있는 이성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경기 옛길 상심낫사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걸으시는 길은 꽃길인가요? 흙길인가요? 각자 다르시겠지만 삶의 길뿐만 아니라 걷는 길에 대해서도 관심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실학자들도 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상공업의 발달을 위해 물류 유통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물류 유통의 핵심은 바로 길이었습니다. 이암 신경준이 특히 길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런 이유로 그는 전국 8도를 연결하는 6대로를 소개하는 도로고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경기 옛길 상심낫사의 길은 도로고에 소개된 6대로 중 한양을 출발하여 남양주, 양평과 강원도를 지나 현재 경북 평야에 이르는 평야길을 가리킵니다. 상심낙사는 중국 소동파의 마음으로 즐기는 16가지 경치라는 뜻의 상심 16사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이 시에 감동하여 고향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로 읊은 손의 사시사를 지었습니다. 결국 상심낙사의 길은 마음으로 감상하며 즐기는 길이란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들 모두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상심낙사의 길을 걸으며 쉼과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길에 대한 담론으로 현대의 길과 실학적 길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 서 있고 지금도 과거로부터 현재로 다시 미래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신경주는 도로고에서 길은 주인이 없다라고 말하고 길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집은 삼가지만 길에는 소홀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길은 공간 이동의 기능을 넘어 모든 자본과 물류가 흘러가는 국가의 혈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의 중요성을 인식한 경기도는 옛길 복원 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하여 삼남길과 의주길을 시작으로 2015년 영남길, 2020년 평야길, 2021년 경흥길, 2022년 강학길을 조성하여 모두 개통하였습니다. 경흥길은 한양에서 양주, 영평 등을 지나 함흥에 이르는 길로 조선 건국과 북방 경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의주길은 고양, 파주, 개성 등을 지나 의주에 이르는 길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길입니다. 강학길은 한양에서 강화도에 이르는 길로 외침을 받았을 때 임금과 조정이 강화행궁으로 이도하여 방어하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길입니다. 삼남길은 한양에서 수원 등을 지나 강진, 해남을 거쳐 제주에 이르는 길로 삼남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가리키며 송시열, 정약용의 유백길로 특히 춘향전의 어사 이몽룡의 암행으로 내려가던 길입니다. 영남길은 용인을 지나 경상도 동래에 이르는 길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조선 통신사들이 다니던 길이고 경상도 지역 선비들이 가거보러 올라오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야길은 한양에서 가평, 양근을 지나 평야로 가는 길로 정철의 관동별곡과 강원도의 아름다운 경치로 알려진 길입니다. 현재의 우리들은 평야길을 자동차로 자전거로 손쉽게 다녔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은 육로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배를 타고 유랑하며 이 길을 다녔습니다. 이런 선비들의 옛 그림들이 다수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정수영의 한임강 유람도건입니다. 정수영은 동국지도를 만든 조선 후기 지리학자 정상기의 증손자입니다. 한임강도는 백길로 한양을 출발하여 원주 흥원창에 이르는 여정을 비롯하여 경기도 영평, 금천, 도봉천, 우천 등 경기도 부근을 여행하며 그린 스케치풍의 실경산수화입니다. 두루마리를 폈다 접었다 하며 가로로 길게 그린 그림으로 28곳의 경치를 담았습니다. 총 길이가 15.7m에 이르는 대작이며 두루마리 전체가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류암 장면에 병진우라는 연도가 있어 1796년 전후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미천을 지나 수락, 도봉, 삼각산을 지나 미호에 이르는 그림이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실학박물관의 소장품인 두광숭유도입니다. 작가 이건필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화가입니다. 이 그림은 두룽,
지금의 능내리에서 한강의 위쪽과 아래쪽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두광숭유도 1호는 두릉에서 소천, 지금의 손해섬이 있는 아래쪽을 바라본 모습이고, 두광숭유도 2호는 두릉의 사라담에서 이수, 지금의 양수리가 있는 위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서울 근교와 한강변의 명승명소를 그린 정선의 경교 명승첩입니다. 진경상수와의 대가인 정선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왕수천이 합류하는 외미임을 한강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중앙의 기와집이 몽호정인데 남이공이 1612년 벼슬을 사용하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정자를 수리해 사용하던 별서입니다. 까마귀가 꿈에 나타나 벼슬을 경계하라 하여 이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지금은 음식점과 카페들이 많은 미음 음식문화거리로 유명합니다. 다음 그림은 외미음을 지나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오르며 보이는 수석동에 자리한 석실마을입니다. 석실서원은 김창혁과 김창읍이 학문 활동을 한 곳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서원은 왼쪽에 있는 집이고 오른쪽 언덕 위에 있는 것은 강당인 진학당입니다. 의산문답을 저술하고 지전설, 우주무한론을 주장한 담원 홍대용이 이곳에서 학문을 한 것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독백타는 족자도와 두물머리 일대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곳은 두물이 만나는 곳으로 물살이 거센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림 아랫부분에 거친 물살 위 배를 이끄는 어부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우천은 현재의 경안천으로 경기도 광주의 분원리 지역을 그린 그림입니다. 가운데 건물이 도자기 제작을 관할하던 상원입니다. 신경준의 도로고속 평액길은 한양을 출발하여 평양에 이르는 880리, 약 350km의 거리의 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중에서 구리시 망읍고개에서 출발하여 양평군 양동역을 지나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이르는 125km 구간을 역사 문화 탐방로로 개발하였습니다. 갈색 선으로 표시된 것이 경기도에 속한 평액길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이 길을 도로 위, 자동차로 한강변을 따라 있는 자전거길로 혹은 두 발로 걸으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걸으면 길이 되고 또한 길은 시간을 따라 변화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망우곡의 묘역입니다. 만해 한용웅, 소파, 방정환 등 시인, 독립운동가들이 묘소가 많은 곳으로 평액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다음 장소는 왕숙천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동구릉 자리를 보고 하룻밤을 묵었었던 곳으로 지금은 남양주와 구리시 경계로 자전거로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음나루는 지금의 음식문화 거리로 조성되어 있고 수많은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남양주 상패동에 자리한 김육선생묘입니다. 대동법을 만들고 수레, 화폐, 수차 등을 보급하는 데 힘쓴 실학자입니다. 팔당락 주변의 팔당나루와 남양주 시립박물관입니다. 지금은 자전거족과 많은 연인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안면 능내리, 정약용 유적지, 실학박물관, 다산생태공원, 마제성지 등 역사,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문화유적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남양주를 지나 양평군으로 접어들면 두물머리, 세미연, 물의정원 등 도심을 피해 자연과 함께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남양주와 마찬가지로 양평에도 다양한 문화유적들이 있는데요. 오성과 한음의 이덕형 신도비, 양근성지, 들꽃식물원, 양평군 군림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시작된 지평리 의병전투기념관은 매우 뜻깊은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을 정취가 풍기는 구둔역은 영화 건축가 개론 촬영지로 유명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조성된 평액길과 신경준의 도로고속 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평액길 1길로부터 10길까지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실학자의 역사적 장소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평액길은 정약용, 홍대영, 김육, 서유구 등이 다니던 실학의 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기 옛길, 상심나사의 길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는 자동차, 자전거 등을 이용해 달리거나 걸으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은 통해야 하고 함께 서로 소통하며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막혀있던 세대 간, 문화 간, 나라 간의 길이 다시 열리기 진심으로 바랍니다.